여러분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마음이 아무 탈 없이 잘 어우러져 보여지는 그 자체는 아닐까요? 사열과 미용, 그리고 건강이라는 과제를 놓고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만병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네요. 비만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우선 건강이 안 좋다. 몸이 좀 둔하다. 나는 언제 좀 턱선 같은 데가 갸름해질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어릴 때 청바지에 예쁜 벨트를 한번 해보는 게 소망이었는데 그걸 여정 못 해봤어요. 비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비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만의 원인은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흔히 말하곤 합니다.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환경적 요인인 식욕 조절 문제와 장내 세균 및 고지방 음식 섭취와 유전적 요인인 식욕 조절 장애와 산열 및 지방 분해 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주로 음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는데, 만약 과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잉 에너지를 지방으로 변환시켜 지방 조직에 저장하거나, 둘째는 운동으로 과잉 에너지를 태우거나, 셋째는 과잉 에너지를 열 발생을 통해서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칼로리 섭취가 많더라도 운동량과 열 발생량에 따라서 체내의 지방량 증가를 억제하거나 심지어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방 조직은 지방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잉여 에너지 저장소로 알려져 왔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 조직은 내분비 기관으로서 아디포카인인 렙틴 등을 혈관으로 분비하여 뇌에 신호 전달을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 및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인슐린 역시 렙틴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장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응생하고 있으며 비만과 대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만의 경우 운동, 식이요법, 약물 투여 등 끊임없는 치료가 요구된다 하겠죠. 그럼 정상인과 같은 근원적 완치는 가능할까요? 과연 그렇게만 보는 것이 정작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비만은 몸의 이상 신호를 말하는 병은 아닐까요? 정상인과 달리 식욕 조절 장애, 장내 세균, 고지방 음식 섭취, 산열, 유전자 변이 등은 왜 일어났을까요?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탁혈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는 만큼 체온은 낮아지고 36.5도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장내 유산균 등 유익균의 세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영양분을 흡수한다 해도 탁혈로 뭉쳐버린 만큼 혈속은 느려져 체세포의 먹이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해도 체세포는 굶는 입장이 되어 더 많은 음식 섭취를 요구하게 되어 끊임없는 식욕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아울러 먹지 못한 체세포는 당연 정상적인 분비물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혈액 속 요산 등의 독소는 그 정도에 따라 체세포 자체를 부분적으로 녹여 변형이 생기게 할 것으로 유전자 변이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될수록 고지혈,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간질환, 각종 암 등 여러 합병증 위험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시야를 달리하여 볼 수만 있다면 꼭 다른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피가 맑으면 만병이 물러간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가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신천생리학에서 말하는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로 접근해보면 어떠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장 기능 저하는 요산 수치를 높게 하고 요산 수치가 높아진 만큼 산소 함유량은 낮아지는데 요산 수치의 높음은 요산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수분을 끌어모으게 하고 수분 배출을 적게 하기에 몸이 붓고 산소 부족은 체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게 하기에 체세포가 먹어치우지 못한 영양분인 지방, 단백질 성분이 요산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모세혈관에 지방층으로 쌓이게 하기에 비만이 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킨다면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떨어진 신장 기능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정상적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몸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산은 신장 체세포의 주 먹이로 어혈로 막힌 신장 쪽 혈관을 열어주어 영양소와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 준다면 복원된 신장 체세포가 요산을 먹어치워 해독하는 만큼 혈액은 맑아지고 인체 내의 모든 체세포의 활발한 먹이 활동으로 이어져 비만 극복은 그만큼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혈점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될까요? 주혈점은 8번 신간혈일 것입니다. 기본 사혈로 접근하여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의 어혈을 뽑아준다면 어혈이 나온 만큼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봅니다. 혈점은 그림을 참고하면서 조금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2번 위장혈, 명치인 급소와 배꼽을 기점으로 한 중간 지점입니다.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입니다. 각종 위장병, 식욕부진, 위경련, 속쓰림이 혈자리입니다. 3번 뿌리혈, 배꼽과 치조골을 기점으로 배꼽 쪽에서 60% 아래 지점, 설사, 변비, 얼굴이 기미가 벗겨지는 혈자리입니다. 몸 앞부분의 상하 혈행이 중심이 되는 혈자리,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혈자리입니다. 6번 고혈압혈입니다. 골반뼈 상단 1cm 위 지점, 척추 3번 뼈 기준으로 양쪽 5cm 지점으로서 등 근육이 제일 높은 지점입니다. 몸의 뒤쪽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 혈자리. 8번 신간혈, 7번 견비통혈과 6번 고혈압혈을 이은 선상에 7번 혈에서 아래로 60% 지점으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등줄기 부위,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하는 혈점, 어혈이 비교적 잘 나오는 부위로 생혈 손실의 주의가 요구되는 혈자리입니다. 몸이 붓는 증세, 비만, 만성피로, 심부전증 초기, 혈액 속 요산 과다, 지방간, 간염, 몸에 푸른빛이 나는 증세, 등이나 얼굴에 뾰루지나 각종 피부병, 백선 원반증 등의 혈자리입니다.
좋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면 피부적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피부적 확인은 안색이 누렇거나 창백할 수 있고 숨이 차고 쉽게 가라앉지 않고 상열감이나 감정 동요가 있기도 하며 소화불량, 두통, 변비, 무기력 증세가 있을 수 있으며 기울림이나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 피부가 가렵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피곤해지거나 전신 무기력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잔여감이 있기도 하고 손발이 차거나 부분적 습함을 느낄 수 있고 손, 발, 두피에 정전기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럼 피부적 예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도 사혈을 하며 충분한 휴식기를 가져야 하고 조혈 조치를 하면서 주경과 철분제 및 영양제를 보충해야 하며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고 초육식성 동물 고기, 술, 운동, 사우나, 날 음식을 자제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명상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관찰하며 이치적인 사고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배움원이나 동호회 등 앞서 배운 사람들의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양분, 철분, 염분에 대한 고사의 균형을 철저히 지켜 피부적 없는 사혈로 일상을 괴롭혀온 비만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장 기능 회복을 통하여 여러 질병으로부터도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섭취는 비만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음식을 갉아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그대로 음식물에 섞여 있는 것으로 미생물의 배설물이 숙성하는 과정에서 숙성 기간에 따라 산, 인 등의 강산 성분으로 변화하는데 이때 형성된 산과 인이 음식물 중 지방, 단백질을 미세하게 분해시키면 인체의 각 체세포는 자신이 필요한 성분을 골라 먹기 쉬운 상태가 되고 산과 인 성분의 해독 기능이 피를 맑아지게 하면 산소 함유량이 높아지기에 인체의 모든 생명체의 소화 연소 기능이 활성화되어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비만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젊었을 때 10kg 넘게 뺀 적이 있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어머, 애기 낳나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겉모습을 달리 보이기도 하지요. 네, 비만 탈출을 시작으로 모두가 아름다움의 주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한 주 지내시고 혹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삼지에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